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비지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면 평가를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위주로 뽑는다는 건 뭐 사실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죠. 3년 이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그리고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이 없겠죠.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과제를 지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길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동일한 수준에 있는 어떤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창업자이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를 잘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발표 준비를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정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얘기는 좀 많이 못한 것 같다 라고 아쉬워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후회가 좀 남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셔야죠. 자, 그래서 자, 실적이 좋지 않다면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거의 머릿속에 이 프레젠테이션 장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지나가듯이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이렇게 보고 그냥 읽고 이러면 되게 준비성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 다닐 학생도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안 하고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횡설수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횡설수설 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 여러분이 쓰는 그 워딩 한마디 한마디의 미닝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를 확인하려고, 혹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리정돈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휙 던지는 거에 심사위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준비를 안 해가셨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는 뻔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왔다. 그 해결점은 이거다. 그럼 기존에 그게 왜 문제였느냐? 이러이러저러한 고객의 니즈가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의응답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심사위원의 질문을 못 알아서 횡설수설해도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발표 때 횡설수설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발표를 오히려 짧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템에 대한 창업 아이템을 너무 이렇게 뭐 수준을 자꾸 따지실 것 같은데, 따지지 마세요. 돈 버는 아이템들은요, 오히려 첨단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만났던 성공한 창업자들 보면 돈 버는 아이템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을 벌어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공급만 해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혹은 어떤 대단한 마케팅 플랫폼이나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혹은 기술 개발,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것 같이 아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면 돈 버는 아이템이 최고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거지 뭐 아이템 자랑하려고 창업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종이 지면에 옮겨만 주면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창업자를 만나면 저도 놀래요. 되게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옮기질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즉 여러분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이 안 돼요. 그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준비하신 분들은 뭐 발표자를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런데 좀 전문가의 손길이 닿다 혹은 연습이 됐다 그런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거죠. 내 고객이 누구냐. 오늘도 제가 발표 평가를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자기 고객이 누군지 몰라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모르겠어요? 책상에서 만든 아이템입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들로부터 들은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만든 창업 아이템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책상에서의 궁리로 만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내 고객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객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현장에 계신 분인가 아닌가를 거의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잣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로부터 찾은 문제인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난 그걸 이렇게 해결하겠다. 자, 그런데 그 고객이 단 한두 명의 고객이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여러 고객들이 여러분이 찾았던 그 문제인식에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 솔루션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 그 문제인식과 여러분의 해결책이 힘을 갖습니다. 즉 객관성 있는 문제인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키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런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수년간 많은 창업자의 아이템들을 봐왔고 유사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의 기준이 뭐냐면 객관성 없는 문제의식 그리고 객관성 없는 해결책이 거의 창업에 실패하더라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생각이 객관성을 띠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이 그걸 안 갖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면 나보다 실적이 좋은 어떤 매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하고 동등한 수준의 아이디어 상태에 있는 창업자들보다는 내가 월등히 난 준비 상태에 있는 거죠. 좀 더 창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창업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현장에서 가져온 아이템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시장에 잘 안착합니다. 왜?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라게만 갖고 오면 그걸 검증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창업을 하시려면 그 업계에 가셔서 뭐 알바를 하던 뭐 무보수 노동을 하던 뭐 청년들은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열정페이라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죠? 뭐 보수를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은 대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이면 담으시려고 애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갖고 오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오시는 건지, 돈이 된다라는 걸 안 보여줘요. 그런 표현을 안 배웠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난 사회적 기업이야. 그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일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키잖아요. 그럼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게 답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투자 IR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눈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절대적인 눈높이에 다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계속 유보입니다. 투자 유보.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그냥 발표하는 그 순간 제일 나은 사람을 뽑거나 혹은 제일 부족한 사람을 탈락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매출이 안 나서 실적이 없어. 그럼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죠. 매출 있고 실적 있는 사람 먼저 뽑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준비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뭐 쫄 필요가 뭐 있어요. 가셔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 내가 안 뽑혔어. 아, 그러면 실적 있는 사람들만 대부분 다 뽑혔구나. 그럼 내가 실적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발표에 스킬업을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구나가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사를 많이 다뤄보면 실적만으로 100% 뽑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아야 한 50에서 60%? 나머지 3, 40%는 그 발표만 가지고도 또 뽑아요. 아이템만 가지고도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느냐가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도 발표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드렸죠. 연습 많이 하시라고. 또 얘기 드립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려면 지원하지 마세요. 남들은 목숨 걸고 연습하고 밤을 새서 연습하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발표하는데, 누구는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못 외우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고 종이 쪽지 와서 읽고 있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은 아이 컨택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심사위원은 눈도 못 마주쳐요. 준비성이 부족하니까. 왜? 자기가 부족하고 그게 들통나기 싫으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읽고 있어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표자가 될 거잖아요. 리더가 될 거잖아요. 고통을 수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 아이템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장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설명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창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꿀팁은 1번부터 9번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대면 평가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아주 좋아서 발표를 대충 해도 합격되는 창업자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없으면 아예 발표라도 잘하든가 발표 스킬이 좋든가. 그러면 발표 스킬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한번 말해보고서 그걸 연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거의 머릿속에 넣어갖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할 때 저 강의 자료 안 봐요. 왜냐면 강의 자료에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다 알아요. 거기는 다 외웁니다. 그게 100장이든 80장이든 70장이든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발표 자료라든가 뭔가를 가지고서 앞에서 나설 때는 내가 해야 돼야 되는 얘기를 다 머릿속에 넣어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끄고 줄줄줄 읽어요. 되게 준비성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메시지를 많이 담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예. 그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갖고 그걸 잘 풀어서 얘기하는 습관을 연습을 정말 피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너무 안 해오니까 횡설수설 한 거예요.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간단 명료하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래서 이렇게 저런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횡설수설하면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표를 잘하던가와 아니면 이제 횡설수설 하지 말고 명료하게 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자,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아이템을 갖고 오던 여러분이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아이템이 좋냐 나쁘냐 따지지 않습니다. 뭐 좋은 아이템 뭐 정해져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에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럼 미래 산업들에 관련된 것,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건 뭐 당연히 아이템이 좋죠. 그러나 그거를 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심사위원이 뽑지 않습니다. 그냥 야채를 팔아도 여러분이 정말 잘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증명해내면 돼요. 자, 여러분의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항상 자기 고객이 누군지를 몰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B2C, B2B 이게 아니고요. 20대냐, 30대냐, 40대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소득 수준이 어떻고, 어디 사느냐, 도시냐, 농촌이냐,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직장인이냐,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 상대냐, 정확하게 자기가 타겟을 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설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막 심사위원들 물어보면 본인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거를 뒤집어요. 막 고객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뒤집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명확한 문제인식이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창업하게 됐는지, 그죠? 왜 창업하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그 제품과 서비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난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명확하다면 내 고객이 누군지도 명확해져야죠. 4번, 5번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서 만든 아이템들, 그냥 그럴까? 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한 아이템들, 이런 거는 저희가 금방 알아요, 보면. 근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즉 여러분이 현업에서 나온 고객의 목소리를 들고 가시면 심사위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걸로 발표 끝이에요. 현장 전문가가 왔는데, 그쵸? 심사위원들도 모르는 현장 전문가가 왔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쵸? 자,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나 이거 만들어 볼 건데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자기가 사회적 기업인지, 즉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은 창업,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영리 목적인 창업을 한 건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발표할 때 쫄지 마시고, 정부과제 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창패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거 발표할 때는 누가 덜 못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다들 발표하면 되게 못해요. 다 못하는데 연습을 해서 잘해가면 금방 티가 나요. 이런 것들 3, 4, 5, 6번 잘 하시면은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정부과제는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임이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거의 뽑힐 사람이 없어요. 왜? 정부과제는 어차피 주어진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1년에 1조를 뿌리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덜 바보들만 뽑는 거예요. 덜 바보들만. 근데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겠죠. 투자자들이 검증을 해주겠죠.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은 굳이 정부과제 잘 안 받아요. 뭐 정부과제 몇 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 천만 원인데 그거 받으러 누가 갑니까? 제대로 된 시장에서 검증되는 아이템들은 바로 투자 받아서 그냥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과제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더 못했느냐, 그래서 탈락이 됐느냐, 그 게임입니다. 자, 내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창업자들 만나면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예요. 어떤 문제인식과 어떤 해답으로 내 고객은 누구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 얘기해보세요 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잘 못하죠. 본인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아직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오늘 드리는 말씀에 궁금하신 점은 강의 자료 제가 자주 업데이트 안 했네요. 제가 돌아오는 주에 한번 좀 몰아서 한번 올려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여러분의 상담, 하고 싶은 내용 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내용은 제가 유튜브 제작 영상에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멘토링 경기도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멘토링 받고 싶다. 저하고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셔서 날짜하고 시간 협의해 주시면 좋고요. 오프라인으로 유선이나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크몽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도 있네요. 알람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알람도 만들어 놓을게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